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라는 옛말처럼 가정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마음의 안식처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일찍 들어갈게,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 비상금 숨겨놓은 거 없어, 그리고 오늘 밤 홍콩 보내줄게 이다. 수많은 남편들이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가본 아내들은 거의 없다는 도시 홍콩. 오늘날 우리는 절정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특히 성적인 의미를 돌려서 표현할 때 홍콩 간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홍콩 간다 라는 표현의 어원에 대해선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60, 70년대 소수의 특권층만 해외여행을 가던 시절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일본이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갈 수는 없으니 마땅히 여행 갈 곳이 홍콩밖에 없어서 홍콩 간다 라는 표현이 기분 좋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의 뜻으로 바뀌었다는 설. 두 번째, 영국과 중국의 문화가 섞이며 발전한 홍콩은 신기한 볼거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화려한 야경과 그 야경 아래 펼쳐진 유흥으로 유명해 성적인 이미지가 부여됐다는 설이다. 이렇듯 한국에선 화려함과 쾌락의 대명사로 쓰이는 홍콩은 1970년대만 해도 반쪽짜리 화려함에 불과했는데, 이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홍콩섬과 구룡반도가 극과 극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클럽의 거리 란콰이펑과 아기자기한 소호거리가 있는 홍콩섬은 과거에도 수많은 마천루와 놀거리가 있는 화려한 동네였던 데 비해 쇼핑몰의 천국 침사추이와 야시장이 유명한 몽콕이 위치한 구룡반도는 마약 거래와 범죄가 판치던 가난함과 더러움의 대명사였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홍콩이 수많은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인데, 황하와 장강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인 주강 하류에 위치한 홍콩섬은 사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형의 75%가 산과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거부터 농사를 짓기에도 물자가 모이기에도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근대화 이전 중국 최대의 항구였던 광저우가 바로 옆에 있어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홍콩은 19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며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향을 만드는 공장이 많아 향을 실어 나르는 항구 라는 뜻의 향항, 광둥어로 횡봉이라고 불리던 이 땅을 영국인들이 홍콩으로 옮겨 적으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도시 홍콩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처음에 영국인들은 골모지이고 비위생적이라 가치가 없다 라고 홍콩을 무시했는데, 곧 중국과 동남아를 이을 훌륭한 항구로서 홍콩섬의 가치를 재평가하였고 총독부와 철도를 만들며 홍콩 개발을 시작한다. 초창기 홍콩의 주요 상품은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차, 그리고 값싼 중국인 노동자인 쿨리였다. 힌두어로 머슴을 뜻하는 쿨리는 이 당시 최고의 노동자원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며 노예를 대신할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중국에 넘쳐나던 인력은 훌륭한 대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전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고, 18세기 홍콩섬은 수많은 선박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쿨리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게 되는데,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읽지도 못하는 불평등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착취당하며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영국은 전쟁과 협박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구룡반도와 신계를 추가로 뜯어내며 홍콩의 개발을 지속한다. 그렇게 격동의 20세기 홍콩의 역사를 바꿀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게 되는데, 바로 중일전쟁, 국국내전,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이다. 중일전쟁과 국국내전으로 중국 대륙은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당시 영국령이라 안전했던 홍콩으로 이주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공산화는 많은 자본가와 지주,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가까운 홍콩에 자리를 잡으며 후일 홍콩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기 홍콩으로 넘어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이었고, 이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남쪽 구룡반도에 모여 살며, 이때부터 홍콩은 부자들이 사는 홍콩섬, 그리고 가난한 이민자들이 사는 구룡반도로 나뉘게 된다. 이 당시 홍콩에는 유수방수, 무수취 무수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돈이 있으면 물을 뿌리고 돈이 없으면 물을 뿌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불이 나서 소방차를 불러도 소방관에게 찻값, 즉 뒷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꺼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에게 찻값을 주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학교 선생들도 뒷돈을 받았으며, 경찰은 도박장을 삥 뜯고 다니고, 취직을 하기 위해선 면접관에게 촌지를 줘야 했었다고 한다. 특히 1993년까지 구룡반도에는 구, 룡, 성, 채라는 홍콩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주민들의 소굴도 존재했는데,
했는데 이 구룡 성체는 마약꿀이자 삼합회의 아지트로 쓰이며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한때 5만 명의 인구가 2만 6천 제곱미터 안에 모여 살기도 했는데 이를 알기 쉽게 평으로 환산하면 한 평당 6.3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어쨌든 이랬던 홍콩은 1970년대 홍콩의 25대 총독인 머레이 맥클레오스 때부터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총독으로 부임한 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무려 10년 넘게 수많은 부패 공무원과 범죄 조직을 때려잡아 홍콩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았고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잇는 지하철을 개통하며 두 지역 간 교류를 늘려 지역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등 오늘날 선진도시 홍콩의 밑거름을 만든다. 이렇듯 영국의 시스템과 중국의 문화가 만나 발전한 홍콩은 동서양의 교차로라고 불리며 독특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홍콩인들은 중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도로나 지명도 두 언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 식문화마저도 융합되어 차찬탱 즉 차와 음식이 함께 있는 장소라는 뜻의 식당들이 홍콩 거리 이곳저곳에 생겨나게 되고 이런 차찬탱의 시그니처인 에그타르트는 오늘날 홍콩을 상징하는 간식이 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음식으로 발전한다. 또 전세계 대학 순위 22위에 홍콩 대학교를 필두로 수많은 명문 대학을 보유하는 등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여러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홍콩을 위협하는 문제가 두 가지 있으니 바로 집값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평균 원룸 월세는 2021년 기준 약 50만 원 상당인데 홍콩은 무려 4배인 200만 원 정도로 전세계 1위의 집값을 자랑하며 만약 홍콩의 중심인 센트럴에 방 2개와 화장실이 딸린 집을 구한다면 월세로만 약 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기도 한다. 물론 눈높이를 낮추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방을 구할 수 있지만 옆집과 세탁기를 공유하거나 심지어는 에어컨을 공유해야 하고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는 등 소위 닭장방에서 살아야 하니 이런 방에서 잘 바에 차라리 깨끗하고 시원한 맥도날드에서 잠을 자는 맥난민이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홍콩의 집값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데 우선 홍콩은 국토의 75%가 산과 절벽이라 건물 지을 공간 자체가 적고 홍콩 정부가 특유의 토지 공급 제도를 통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은 국토의 대부분이 홍콩 정부의 땅, 즉 공공의 땅인데 이 땅의 사용권은 경매를 통해 가장 큰 사용료를 낸 사람에게 낙찰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몰리는 홍콩의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이렇게 낙찰된 땅에 지어진 주택의 가격도 상상을 초월하며 오롯이 홍콩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또 이런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홍콩 정부도 획기적인 정책을 펴기 어려운데 이는 토지 사용권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세수의 20%를 넘어 오늘날 홍콩이 무관세와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인 이민자는 날로 늘어나니 오늘날 홍콩의 집값 문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2019년 제정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의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으로 이 보안법에 의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에 참가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 있게 되어 홍콩인들의 집회의 자유가 사라졌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도 탄압이 가능해 언론의 자유마저 사라진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자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고 홍콩의 공무원들은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강요받는 등 중국 공산당의 완벽한 홍콩 통제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의 대표적인 반정부 신문인 빈과 일보는 폐간되었으며 천안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되어 홍콩 대학교에 전시 중이던 치욕의 기둥도 철거되어 민주주의 홍콩의 역사는 사실상 끝나게 되었고 150년 넘게 이어지던 자유의 도시 홍콩은 사실상 중국의 한 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렸다.